마요 진짜로. 아무래도 잘하는 일 같지가 않아요. 이미 지나간 옛일을 새삼스럽게 뒤적인다는 건 어리석은 일 같군요. 또 그 설교를 되풀이하실 작정이세요? 당신을 이해시킨다는 건 불가능한 일 같군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난 이미 결심에 섰습니다. 이제 와서 물러설 수는 없어요. 만약에 내가 댁을 이곳으로 안내한 사실이 알려지면 난 그날은 파면이에요. 적어도 그 사실이 제 입을 통해서 나오는 일은 없을 겁니다. 이게 그 부인의 초상이었구나. 초상을 보시려면 구태여 여기까지 오실 필요는 없었을 텐데요. 국사품이야 뭐 얼마든지 구할 수 있으니까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분위기가 다르거든요. 이것은 롤란드 화백이 손수 그린 진품이거든요. 이 부인이 한 손에 장미가지를 들고 롤란드 골 위에 포즈를 취하고 있던 그 자태를 상상해 보세요. 이 부인이 쥐어진 그 한 떨기의 장미꽃은 이 부인만큼이나 싱싱하게 생명이 넘쳐흐르던 사실입니다. 롤란드 화백의 저서를 보면 그 부인이 보여준 인내를 극구 칭송할 뿐더러 그때 받은 인상을 감명 깊게 순례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하세요. 물론 나로서는 롤란드 공의 인상기를 고지고대로 받아들일 생각은 없어요. 저의 관심사는 오직 진실을 가려내는 것뿐입니다. 제 책은 어디까지나 사실을 바탕으로 오직 사실만을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여기 차지한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죠. 이 낡은 집에서 찾아낼 수 있는 것이라곤 해묵은 먼지밖에 없을 텐데요. 그건 두고 볼 일입니다. 저 입술을 보세요. 그리고 저 인자한 눈매. 저렇게 생긴 분이 무서운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을까요? 저 처음부터 이 부인이 결백하다고 믿어왔습니다. 이제 그것을 증명하는 일만 남았죠. 그렇지만 부인께서 이내 풀려 나오셨잖아요. 비록 몸은 풀려났지만 혐의마저 벗겨진 건 아니죠. 그 당시 판사만 해도 확고한 증거에 불충분하는 명목으로 방면을 선고했으니까요. 마치 유죄는 인정하되 눈 감아 죽여놓으라는 시기치 뭡니까? 난 그 부인을 누구보다도 잘한다고 할 수 있어요. 처음엔 그 부인의 정원사였다가 얼마 후 그때 집사가 되었죠. 부인께서는 제게 몹시 친절하셨어요. 언제나 상냥한 미소로 대하셨고 가끔은 충분한 용돈도 주셨거든요. 저뿐 아니라 아랫사람들 모두 그 부인을 좋아했어요. 항상 우리에게 친절하셨을 뿐 아니라 한 번도 역정을 내신 적이 없었거든요. 자신이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계셨죠. 그분이 세상 사람들 얘기처럼 그토록 아름다우셨나요? 글쎄요. 할리우드 배우처럼 아름답다고는 할 수 없겠죠. 그분의 코는 조금 긴 편이고 한쪽 눈이 약간 튀어나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결점이 막 드러나 보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분이 가지고 있는 뭐라고 표현해야 모를지를 모르겠네요. 그분의 천품이라고나 할까요? 전 처음부터 그 점을 알아차렸습니다. 제가 이 초상화의 복사본을 보았을 때 무엇인가 제 가슴을 때리는 것이 있었어요. 꼬집어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전 그때부터 이 부인을 흠모하게 되었는지도 모르죠. 저는 그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부인은 자기를 변호하고 죽은 넋을 고이 잠들게 해줄 기사가 나타나길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말이죠. 죽은 사람이 무슨 변호를 필요로 한단 말이에요? 방금까진 그 부인을 좋아했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 부인의 결백이 만천하 입증된다면 당연히 기쁘시겠죠. 글쎄요. 그게 무슨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 부인은 벌써 오래전에 저 세상 사람이 된걸요. 그건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진실이란 항상 중요한 것이니까요. 그 부인이 과거에 수백 수천 사람을 죽였다 해도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바야 지금에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당신이 아무리 훌륭한 책을 쓴다 한들
그 책이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 없는 노릇 아니겠어요? 그야 그렇죠. 그렇지만 당신이 한때 좋아했었고 또 당신에게 친절을 베풀던 분에게 세상 사람들이 비난을 퍼붓고 힐뜯는다면 유쾌하실 리가 없으시겠죠. 그분은 제겐 더 친절하셨어요. 그럼 다른 사람에겐 가령 그레고리에겐 친절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두 분은 자주 다투셨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부인께서 주인 어른을 마음속으로부터 증오했다고는 얘기할 수 없죠. 저와는 너 딸아이하고 노장 다투는 거예요. 그렇지만 걔가 죽어 없어졌으면 하고 바란 적은 한 번도 없는 것처럼요. 옳은 말씀입니다. 분명히 이 집 어딘가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아무도 없는 텅 빈 집 안에서 말이에요. 기억나지 모르겠는 소리는 분명 아니에요. 혹시 그 부인이 평소 피아노를 즐겨 연주하셨나요? 부인이 피아노를 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곡을 제일 좋아하셨거든요. 맞아요. 책에서 읽은 기억이 납니다. 이리로 찾아오길 잘했습니다. 제 육감이 들어맞은 거예요. 뭐 부인에 대해서 잘 알아낼 수 있는 곳이 있다면은 생전 가장 애착을 가졌던 이 집 말고는 없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전 이만 가보겠어요. 애당초 여기 오는 게 아니었어요. 열쇠 나중에 갖다 주세요. 웬만하면 선생님도 저와 같이 여기 나가시는 게 어때요? 전 여기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몰라, 네 알아서. 아이 소리 안녕하세요. 저러도 놀라시지 않는군요. 다행이에요. 만나서 반가워요. 전 언제나 손님이 찾아오는 걸 좋아했어요. 제가 혹시 당황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유령과 만나기는 처음이라서요. 전 정확하게 얘기해서 유령은 아니에요. 뭐 그 사촌딸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 자리에선 편의상 유령이라고 해야 되죠. 정확한 골과 같은 게 그리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앉으시죠. 누구시라고? 제 이름은 딕 존슨이라고 합니다. 직업은 기자입니다. 한때는 작가 지망생이었죠. 그러세요? 저는 열렬의 예술 애호가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롤란드 공의 책에서 이미 읽었습니다. 부인의 최대 매력은 겸손한 성품과 예술에 대한 소박하고도 개방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겠다. 롤란드. 그리고 세상 모든 여자들과 달리 타인의 말을 경청할 줄 아는 미덕을 지녔으며 거기에 그치지 않고 관심을 표할 줄 알았다. 그 책을 아주 탐독하신 것 같군요. 거의 암기할 정도입니다. 롤란드 공은 캠퍼스에서 그림을 그리듯 글로소 부인의 초상화를 처음 본 순간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롤란드는 아름다움을 그렸다. 그리고 롤란드 공이 쓴 전개를 읽은 또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롤란드는 아름다움을 체험했노라. 롤란드 공이야말로 부인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이는 뛰어난 관찰력을 가지셨어요. 그러나 롤란드 공과 비교해 볼 때 자기 중심적인 편견이 가득 찬 델라메어의 소위 회고록이라는 것은 악에서 나온 거라고 볼 수 없죠. 부인께서는 한 번도 델라메어를 좋게 보신 적이 없으시잖아요. 난 그 사람을 싫어했어요. 그 사람도 나를 싫어했죠. 그렇지만 그는 소문에서 한때 부인을 사랑했었다고 술배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은 저를 미워했어요. 그건
자신 얘기를 믿게 하기 위한 속임수에 지나지 않아요. 남자의 심장을 쥐어뜯는 것 외에는 눈꽃만큼의 이해심도 없는 여자. 근데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차라리 사랑하는 사람에게 애정을 고분당한 사나이의 처절한 울부짖음 같이 들리는군요. 현대 심리학 연구 자료감입니다. 순결의 가면을 의복처럼 걸치고 다니는 여자라고 표현한 구절도 있어요. 그 사람은 한마디 한마디를 예리한 단검처럼 내게 휘두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만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고 마치 난 악의 화신인 양 생각하는 것이 슬퍼요. 하지만 롤란드 공을 믿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제 책이 출판되어 나올 때 진실은 백일화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부인께서는 당연히 저를 도와주시겠죠. 글쎄요. 그게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에요. 아니, 진실을 진실대로 얘기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적어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누가 믿겠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유물론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제가 느낀 점을 상세히 기록할 것입니다. 뭐 기회가 된다면 스미스 씨를 증인으로 내세울 수도 있죠. 그렇지만 물적 증거라는 것이 오가면 어떻게 하죠? 바로 그런 것이 우리네 유령들을 퍽 난처하게 만든답니다. 나중은 제게 맡기시고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생전 말할 수 없었던 것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으세요. 정말 패기가 대단한 분이시군요. 전 당신 같은 분들 참 좋아해요. 제기가 번뜩이는 눈매하며 혈기혈다는 태도 같은 것이 마음에 들어요. 제가 정말 그렇게 보입니까? 하지만 전 아무런 업적도 쌓지 못한 일개 기자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반드시 성공하실 거예요. 유령의 말이 어떤 위력을 지닌 예언같이 들리는데요? 글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 유령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부인의 바른 정체를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하나도 빠트림없이 말해야겠습니다. 제 책이 출판되어 나올 때 한 점의 오류도 있어서는 안 되니까요. 파트 수작일랑 집어치워요. 뭐하니? 이 여자가 여태까지 내 행세를 한 거이군요?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저는 버지니아 그레이 부인에 관한 자료를 얻으러 온 사람입니다. 만약 그분의 유령일지라도 정확한 정보만 얻을 수 있다면 전 개의치 않습니다.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버지니아 그레이 부인이죠? 저예요. 저는 한 사람에게 유령이 둘씩이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누구시죠? 버지니아 그레이. 그럼 이분은 누굽니까? 버지니아 그레이. 저도 당신을 믿고 싶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제가 생각해오던 버지니아 그레이 부인과 누구보다 가깝습니다. 저기 벽에 걸린 초상화를 보아도 롤란드 공이 쓴 전기를 보아도 버지니아 그레이 부인은 바로 당신인 게 틀림없는 것 같군요. 당치도 않은 말씀이세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물론 버지니아 그레이는 바로 나니까요. 이 여자도 모를 리가 없다고요. 그러고 보니 두 분은 서로 좀 닮으셨군요. 우린 단 한 군데도 닮은 데가 없어요. 동감이에요. 나도 저렇게 야비하고 천한 목소리인 여자는 알지 못해요. 비록 옷에서는 샤넬의 향기를 물씬하게 풍기지만 샤넬. 그렇지. 그 여자는 샤넬의 향기로 온몸에 찌드는 시궁창의 악취를 감추려 했으나 향수의 위력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델라메어가 쓴 회고록의 1절입니다. 델라메 얘기는 모두 사실이에요. 그이만큼 나를 속속이 아는 이는 없으니까요. 나의 가정 환경, 그리고 내가 꾼 온갖 순환까지 그이만큼 아는 이는 없지요. 그렇지만 그런데도 전혀 기분이 상하지 않으세요? 내 기분이 상하고 안 상하고 간에 어쩔 도리가 없는 거 아닌가요? 이미 저질렀는 걸. 그리고 그이는 정말 그렇게 믿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사랑을 거부당한 사람의 혐오감에서 나오는 순진한 날조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사실이 그래요. 글쎄요. 저것 봐요. 아주 그냥 꽁무니를 빼는군요. 저는 어떻게 된 영문인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델라메어는 내 생활 태도가 어떻다는 것도 잘 알고 있죠. 그이는 내가 예술을 사랑한다는 것이 실상은 허울뿐이라는 것을 알아요.
내가 남에게 경청하는 미덕을 지각하며 살평 또한 과정이 불가하다는 것을 그이만큼은 알고 있다. 사실 남에게 관심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당신의 눈은 제게 번뜩이고 그 혈기에 넘치는 활달한 태도가 마음에 들어요 하고 이빨린 천사를 보내면 사람들은 일에 강력하게 말하죠. 조금만 찢겨서 해주면 어쩔 줄 모르고 나가 떨어지는 꼴이라니 정말 가관이라니까요. 정말 야비하군요. 글쎄 야비할지 모르지만 사실이 그렇답니다. 전 비록 비천한 집안에 태어났지만 한 번도 제 출신을 부인한 적은 없었어요. 사실 어머니를 위해서 제 할 도리를 다 했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롤란드 공도 부인의 인자하고 친절한 마음씨를 여러 번 지적하고 있었어요. 롤란드 그 사람이 그린 나는 아무래도 실제하지 않아요. 물론 당신은 아무래도 실제하지 않죠. 저런 시궁창을 빼놓고는. 롤란드는 나를 이상화했어요. 나를 자기 마음속에 있는 구원의 여성상으로 만든 거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 행적을 마음대로 해석해 놓았을 뿐이고. 하지만 그 행적 자체를 변조하지 않았겠죠? 그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니까요. 그러한 사실만 가지고도 저희는 많은 것을 알아낼 수 있다고 봅니다. 당신 나이의 또래 사람들은 사실이란 것을 퍽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사실이란 결국 뭐예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부인은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모친에게 온갖 호사를 시켜들었을 뿐만 아니라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이 상류사의 인간들에게 버젓이 어머니를 소개하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정하지는 않으시겠죠? 물론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말입니다. 이것은 롤란드 공의 말처럼 부인의 인자하고 친절한 마음씨를 증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되려면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한 줄이나 아세요? 그건 바로 내가 롤란드한테 감명을 주기 위해 일식적으로 행동했던 거예요. 감명은 준 건 사실이지만 델라메아에게 따르자면 나는 공석에서는 어머니를 위하는 채 했지만 집 안에서는 어머니를 몹시 구박했다는 거거든요. 순전한 모략입니다. 저는 부인에 관한 모든 기록을 조사해봤습니다. 초상화 서안에 이르기까지 말이에요. 그리고 부인의 친가에도 가보았고 몇몇 되지 않은 산 증인들까지 봤습니다. 마치 부인과 평생 살아온 느낌마저 봅니다. 제가 조사한 모든 기록을 종합해볼 때 버지니아 그레이 부인은 바로 당신인 게 틀림없는 것 같군요. 물론이에요. 가엾은 얼간이. 정작 버지니아 그레인 여기에 두고 무슨 어리석은 짓들이죠? 아니 이건 또 똥단지야? 기가 막혀. 이 여자들을 한 번 보고 다시 나를 보세요. 당신은 그리 숙맥 같아 보이지 않는데. 어서 여자들을 보시라니까요. 어서요. 도이치.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정작 버지니아 그레이 부인이라는 육감이 들긴 하지만 그 육감만 가지고야 알 수 없는 거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육감은 속일 수 없어요. 그건 마음의 소리거든요. 어디선가 들어본 소리 같은데. 세상은 돌고 도는 것. 저 꼴들을 보세요. 저렇게 경박스러운 여자들이 버지니아 그레이라면 믿을 수 있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정작 버지니아 그레이 부인이라는 증거가 될 수 없잖아요. 저 여자는 처음 보는데 도대체 저것이 어디서 나타났는지. 나도 처음 봐요. 나도 당신네들은 처음 봐요. 아니 그럼 당신네들 같은 사람, 아니 당신네 같은 유령이 이 집 말고 또 있단 말입니까? 집안엔 그득하답니다. 수십 명도 더 되죠. 그렇지만 그 중에서 버지니아 그레이는 꼭 하나예요. 그건 물론 나예요. 당신은 누구보다도 나를 잘한다고 하면서 못 알아보시네요. 그렇군요. 당신의 모습 하나하나가 제가 생각해오던 버지니아 그레이 부인 바로 그대로입니다. 이런 모습을 한 분이 자기 남편을 살해했으리라고 믿어지지 않아요. 정말 당신이 그레고리를 죽였습니까? 그이는 저를 학대했어요. 심지어 매질까지 했답니다. 그리고 끊일 수 없이 제게 저주를 퍼부어댔어요. 전 그이를 증오했지만 죽이지만은 않았어요.
10만 원 알고 있죠. 그이는 죽어서까지 절 괴롭힌 거예요. 제 이름에 흑칠을 하고 세상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으로 만들었어요. 내가 그이를 죽이다니. 전 부인의 결백을 깊이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렴. 어련하시려고. 조용히 하세요. 저는 제가 필요한 정보를 얻으러 온 사람입니다. 이분의 이야기는 아주 중대하니까 방해하지 좀 마세요. 좋아요. 그럼 어디 모두 한번 끝까지 들어보긴 할까요? 들으다 마나 뻔해요. 그런 종류의 심파은 줄거리야. 흔해 빠진걸요? 내가 옛날에 말이 당신의 그 추잡한 유치억이랑 접어두시지. 제발 조용히 하든지 나가든지 하세요. 진짜. 전 한 번도 행복한 때라고는 없었어요. 어린 시절은 가난에 찌들었고 집 안팎은 정말 말이 아니었어요. 아버진 밤낮 술에 취하고 보나마나 밤은 그럼 가라고 나올 거지. 이건 실없는 농담거리가 아니에요. 그럼요. 농담이라니. 전 다른 사람과는 달랐어요. 집이 좋지 않은 사내들이 항상 꽁무니를 따라다녔지만 전 거들떠도 보지 않았어요. 제 유일한 관심사는 가수로서 성공하는 것이었어요. 노래는 부인의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당신은 퍽 이해심이 많으세요. 사실 전 노래 부를 때가 가장 행복했어요. 제가 처음 그레고리를 만났을 때 그이만은 다르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이를 통해 처음으로 사랑이란 걸 배웠죠. 태양을 향해 막 피기 시작한 꽃봉오리 같았다고나 할까요? 그런데 태양은 아직 피지도 않은 봉오리를 불살라버리고 만 거예요. 어쩌면 눈물이 나오려 하네요. 롤란드가 저 말을 들었다면 얼마나 감동했을지. 조금씩 그레고리는 제 숨통을 조여왔어요. 전 오랜 가난을 청산하고 부와 명예마저 얻었지만 제 오래된 꿈은 산산쪽이 나고 말았어요. 제가 추측했던 그대로입니다. 저 초상화에 그려진 시리에 찬 눈빛을 통해 모든 것을 직감했습니다. 당신은 확실히 유능한 작가가 될 소질이 있으세요. 당신은 롤란드의 분놀림 하나하나가 뜻한 숨은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신 거예요. 감히 롤란드를 제목이다니. 상관할 거 없습니다. 말씀나 계속하십시오. 롤란드는 저를 사랑했어요. 저도 그이를 사랑했죠. 처음 그이를 본 순간부터였어요. 이 초상화는 제가 바친 마음의 선물이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 사이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거기엔 다만 아름다운 영적인 관계만 있었을 뿐이에요. 정말이지. 더 이상은 들어줄 도리가 없는 걸. 일종의 변략적인 흥미를 불러일으키는데요. 결국 당신 남편이 눈치를 챘겠죠. 그는 광적인 일술을 보였을 테죠. 모를 리가 없죠. 우린 아니라고 말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믿으려 하지 않았으니까요. 우린 자주 다퉜어요. 정말 몸서리치는 추억이에요. 어느 날 밤 제가 외출하고 돌아왔을 때였어요. 롤란드와 음악회에 갔었죠. 남편은 지금 당신 자리에 있었고 전 여기 문간에 서 있었어요. 당신 입가에 아직 행복스러운 표정이 남아있었겠죠. 그이는 묘한 웃음을 띠고 있었어요. 전 즉각적으로 그이가 무슨 악에 찬 일을 꾸미고 있음을 알 수 있었어요. 그이의 손에 들린 위스키 잔은 떨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드디어 그이가 입을 열더군요. 버지니아, 이번엔 빠져나갈 수 없을걸? 이 잔에는 독이 들어있어. 나머진 이 집 어딘가에 숨겨두었지. 아무도 당신의 결백을 믿어줄 사람은 없을 거야. 얌마 같은 놈. 그리고 이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 이미 몇몇 사람들에게 편지를 띄웠어. 사람들의 유혹을 더 구체질하기 위해서 말이야. 그 다음 일은 아시는 바 그대로예요. 그이는 스스로 독을 마시고 죽었어요. 그리고 제가 혐의를 뒤집었었죠. 다행인지 불행인지 어딘가에 숨겨두었다는 독약은 끝내 발견되지 않아 전 사람들의 유혹의 눈길 속에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아야 했어요. 심지어 저를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까지 제게 비난을 퍼부어대곤 했어요. 결국 전 그이가 죽은 10년 뒤 물에 빠져 자살하고 만 거예요. 아무 죄도 없는 롤란드에게조차 누명을 씌우는 것은 참을 수 없었어요. 브라보! 그럼 여전히 그 독약은 발견되지 않았나요? 네,
그렇다면 이 집 어딘가에 있을 가능성이 있겠군요. 이 집은 그 뒤 건드리지 않았죠? 그렇죠. 그렇다면 더욱 아마 잘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성공을 빌어요. 분명히 어디가 있을 겁니다. 그것만 찾아낼 수 있다면 부인의 결백을 증명하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헛수고일라 그만두시죠. 아니, 당신은 누구죠? 버지니아 그레이. 방치하는 소리. 당신은 생김새조차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보고나 해보시지. 이미 내가 버지니아 그레이란 것이 증명되었어요. 천만에. 버지니아 그레이는 바로 여기 있는걸요? 그 남산만한 덩치에? 손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몸매 아니 도대체 지금 내게 무엇을 덧붙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보탤 생각은 없어요. 오히려 당신 얘긴 출연할 것이 많죠. 어쨌든 한번 드러나 봅시다. 전 단지 버지니아 그레이 따름이에요. 화가의 낭만적인 여성 상도 뭐야? 아니요. 사랑을 거부당한 자의 야만적인 회화도 아니며 또한 작가의 머릿속에나 있을 이상화된 비련의 주인공도 아니에요. 뭔데요? 그게 무슨 의미죠? 제가 저 추상화 닮은 데가 없다고 하셨지만 사실 닮은 데라고는 없어요. 롤란드는 제게 없는 요소를 창조해낸 거예요. 시리에 잠긴 눈빛이라거나 동화 속 공주처럼 여리여리한 모양이요. 또한 그의 전기 역시 사실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의 전기 속에 그려진 나는 롤란드의 상상력과 편견의 소산일 뿐이죠. 그럼 난 전설일 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군요. 물론 당신은 실제하고 말고요. 롤란드의 초상화 속에 롤란드의 전기 속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를 신뢰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도요. 그렇지만 그렇다면 난? 난 어떻게 설명할 거죠? 물론 당신도 엄연히 존재하고 말고요. 델라메어의 회고록 속에 그리고 그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말이에요. 이번엔 내 차례인 것 같군요. 그럼 난 어디에 존재하죠? 내가 버지니아 그레이가 아니라면. 당신은 버지니아 그레이 부인입니다. 누가 뭐래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실 테죠. 이 여잔 당신이 만들어낸 거나 다름없으니까요. 가공의 버지니아 그레이. 얼마든지 더 있을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이 각양각색이듯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히 진실을 볼 수 없단 말입니까? 사람은 자기 시야의 한계 속에 갇혀서 바깥을 넘겨다볼 수 없다는 겁니까? 저희는 항상 숨막히듯이 살아간다는 겁니까? 당신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진실에 가까워졌어요. 버지니아 그레이는 바로 나예요. 전 비록 가난하게 자랐지만 야심을 잃지 않았어요. 뛰어나게 아름답지 못했으나 그것을 감쌀 만한 재능을 타고났어요. 그리고 부끄러울 정도로 무식했지만 배움의 의욕에 충만해 있었어요. 전 피나는 노력과 자기 희생의 대가로 가요계의 스타가 되었어요. 그레고리와 결혼한 것은 돈 때문이었고 롤란드를 유혹한 것은 그의 사내다운 매력 때문이었어요. 전 그와의 결합을 위해 그레고리를 독사라고 말았지요. 그렇지만 마음의 고통은 끊이질 않았어요. 마침내 전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지요. 흥미거리도 되지 않고 세상에 흔해 빠진 그렇고 그런 얘기예요. 소름이 끼치는군요. 전 아무에게도 제 일생을 미화해주도록 부탁하지 않았어요. 롤란드나 델라메어는 평범한 여자의 생애를 택해 자기 멋대로 채색한 것일 뿐이에요. 당신 얘기는 천하고 추악하답니다. 만일 당신 얘기가 사실이라면 여태까지 제가 존경해왔던 사람이란 흔해 빠진 살인범에 불과하죠. 그럴 수가. 그럴 바야 진실이 아니라 해도 전 거짓을 믿겠어요. 그러실 테죠. 사람들은 진실을 미워한답니다. 진실은 극적인 맛이 없고 무미건조한 탓이죠. 그렇지만
진실은 영원한 위력을 지니고 있어요. 엉터리. 우리 모두 그 진실한 게 얼마나 큰 위력을 가졌는지 시험해보자. 그래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짓들이야? 일어나 죽겠어요. 하긴 유령이야 죽을 리는 없지. 마치 악몽을 꾸고 있는. 맞아, 이건 악몽이 틀림없어. 보셨죠? 이 여자가 얼마나 쉽사리 나가 떨어지는지. 가짜라는 증거죠. 당신은 저 여자를 죽였어요. 우리 모두 함께요. 하지만 그 길밖에 없었어요. 이제 제 얘기를 써주실 테죠? 진짜 버지니아 그레이 얘기를 말이에요. 버지니아 그레이는 바로 나예요. 천만에 딸려 봐도 버지니아 그레이라니까요. 당신네들이 누구이든 버지니아 그레이 부인은 아닙니다. 당신네들은 악마요. 저는 진실을 찾아 떠나겠어요.